낮과 밤의 최고의 순간을 사진 한 장에 담은 스테판 율키스는 1985년생으로 미국의 사진작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의 이미지들은 데이 투 나이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9년부터 시작된 스테판 율키스를 대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낮과 밤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장은 사진 이미지의 하루 풍경을 담은 작업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한 장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화면에 있는 낮의 바닷가 그리고 해변가의 풍경에서부터 밤 놀이공원에 관람차, 불빛이 있는 풍경까지 그 장소에 있는 하루의 풍경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처럼 하루를 한 장의 시간으로 담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됐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오른쪽에서 있는 낮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밤까지의 긴 시간 동안에 한 장소에서 작가가 수백 장 혹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들을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이도록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한 작업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에 관련된 미디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는 방식, 그러고 작가가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여러 장의 사진, 이미지들은 언뜻 보기에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작품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하루의 시간들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정된 위치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디지털로 연결해서 하나의 이미지들로 만든 사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진들을 찍고 편집해서 하나로 이미지로 처리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결과물은 단일 프레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진을 창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된 사진 작업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은 시간의 파편 안에 정지된 순간의 기록으로 정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순간은 각각의 순간이며 시간이 지나며 분명하게 존재하였던 기억의 한 조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하나의 사진 속에 둘 이상의 순간, 다시 말해서 기억들의 파편들을 각각 포착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과 사진이 시간의 경계를 없애면서 낮과 밤의 작가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최고의 순간들을 선택해서 그 사진들의 시간의 경계들을 이음새 없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이미지로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면 이라는 작가의 생각에서 출발된 작업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루를 담은 사진들은 데이 투 나잇의 기본적인 컨셉이면서 작가는
이러한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스테판 윌키스는 다양한 매체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도시 풍경의 이미지에서 자연 풍경의 이미지들을 사진 한 장에 하루를 담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확장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사진의 이미지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윌키스는 세 번째 논문인 Day to Night을 출발함과 동시에 책과 그 인쇄가 이미지가 한정된 에디션으로 기념책들도 발간하게 됩니다. 스테판 윌키스는 그림은 항상 자신의 모든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작가는 허드슨 리버파의 화가인 엘버트 비어슈타트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윌키스는 허드슨 리버파의 화가인 엘버트 비어슈타트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비어슈타트 작업들은 작가의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국립공원 작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오른쪽 작품이 비어슈타트의 요세미티 계곡의 사진인데요. 왼쪽에 같은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스테판 윌키스의 요세미티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작가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은 스테판은 사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2016년 6월호 표지 이미지를 위하여 촬영된 사진이에요. 사진 한 장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이 넘게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그란 원이 5개 보여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LKPT 태산을 비추는 달빛의 모습들을 포착된 이미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주는 원 안의 이미지들은 풍경의 곳곳의 시간의 모습들을 포착한 순간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가장 위쪽에 위치한 부분들은 시간이 변하면서 낮과 밤이 되는 듯한 경계의 순간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산을 비추는 모습, 그 다음에 폭포의 물이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생산된 무지개의 모습, 그리고 공원을 찾아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아이를 위쪽으로 던지면서 놀아주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낮에서 밤이 되는 듯한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진 작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설명하는 작업의 방식들은 사진에서 보여진 이미지들은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가 촬영을 하면서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는 우리가 집단, 기억의 일부라고 부를 만한 장소들인데요. 집단 기억의 일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과 빛의 순간들을 포착하며 사진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된 시간은 고정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짧게는 15시간, 길게는 30시간의 시간을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의 이미지에는 보통 최소한
1500장 이상의 사진들을 찍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찍어낸 사진들, 수천 장의 사진들 속에서 작가가 밤과 낮의 최고의 순간들을 골라내서 이미지를 완성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시간을 지표로 하여 최고의 순간들을 시간의 경계의 이음새 없이 단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서 시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의식적인 여행을 시각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는 사진처럼 파리를 데려가 에펠탑을 보기도 하고요. 파리를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찾는 개선문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동시에 밤에 광채를 내는 노트르담도 볼 수 있어요. 노트르담 주변으로는 유람선도 지나가기도 하고요. 공원 부지를 찾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아이와 놀아주고 있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기념일, 결혼식 사진을 찍는 사람들 등 다양한 순간순간 기억들을 포착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진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와 같은 Day to Night이라는 사진 속에서 도시의 이미지, 특히 비스도시의 낭만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Day to Night이라는 사진들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고요. 선택된 장소는 항상 역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사진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베니스와 같은 특별한 장소에 가서 실제 그곳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1498년 이래로 계속 열리고 있는 역사적인 보트 경기의 행사를 하루를 담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1498년부터 이어진 행사가 중단됐다라는 뉴스로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서 보이는 보트와 의복들은 이러한 경기가 시작한 시절과 똑같아 보인다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루라는 시간을 담고 있는 작가 스스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시간을 담아내는 과정들을 마법의 시간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의 컨셉의 시작은 1996년 잡지에 실을 사진을 의뢰한 바우츠 루어만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 촬영 현장에서 출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작가가 의뢰받은 내용들은 영화 속 주인공과 제작진을 전경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는데요. 작가가 사진 촬영장 전체를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각도상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촬영장의 실제 전경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작가가 택한 것은 250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콜라주하여 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 속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 촬영장 속에 각기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주인공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인 디카프리오와 클레어 데인츠가 포옹하도록 찍은 사진 속에서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향해서 상하 좌우를 작가가 이동하다 보니까 벽 쪽에 있는 거울이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거울에는 두 배우가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작가가 순간적으로 다른 하나의 이미지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가 그 배우들에게 키스를 하는 포즈를 한 장 더 찍게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작가는 뉴욕에 있는 작업실로 돌아와서 자신이 찍은 250장의 이미지들을 처음에는 풀로 하면서 콜라주 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 각각의 사진들이 네모 프레임 안에서 연결된 것들, 이미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완성을 하고 뒤에서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지다. 그리고 내가 한 장의 사진 안에서 스스로 시간을 바꾸고 있다라고 감동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 안에서 시간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 시간들을 포착한 한 장의 사진들을 지금 현재까지 작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컨셉들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처음에는 디지털 매체들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직접 콜라주하는 작업들로 진행을 됐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디지털 작업으로 합성된 사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기술이 쫓아와 맞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있는 작업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 혹은 컨셉, 이야기하고 싶은 바들이 기술이 따라와서 합쳐졌을 때 좋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테크닉적인 부분에만 몰두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싶은지, 시각적으로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풍경들은 뉴욕에 있는 풍경들인데요. 뉴욕과 같은 도시의 풍경들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작가가 포착되는 순간들은 차를 탄 사람들, 그러고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작가 주변에 있는 매일매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가가 장시간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머무르다 보면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 걷고 있는 사람, 이 개개인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흐름들, 거대한 물고기 떼같이 느껴지면서 새로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의 에너지를 묘사할 때 이 사진이 그러한 그 뉴욕의 에너지라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고, 타임스퀘어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협곡이며 그런 타임스퀘어 건물들이 생겨나는 그림자,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을 비추고 있는 햇빛 같은 것들을 그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왼쪽 이미지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기마타 온에어 프로젝트 뉴욕 시리즈 중에 일부의 사진을 프레임하고 제가 비슷하게 트레이밍을 한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타임스퀘어를 보면은 뉴욕이라는 공간을 잘 알 수 있는데,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작가가 그리고 사진 한 장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판 울키스는 사진을 각각의 순간, 시간으로 포착해서 찍어서 이것들을 디지털 합성을 한 작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라면, 오른쪽에 있는 기마타 온에어 시리즈는 장노출로 사진을 찍은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사람들을 개개인을 인물들에 포착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흐름이 거대한 물고기 떼랑 같이 느껴졌다라고 스테판 윌킨스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기마타 사진에서는 그러한 그 흐름들조차도 약간 유령과 같은 흔적만 남고 사라진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마타 작가의 사진 촬영 방법도 같은 장소에서 8시간 평균적으로 이상의 사진들을 찍고 있는데요. 스테판 윌키스 사진들이 수천 장의 사진들이 결합한 시간의 흐름이라면, 기마타의 사진 작업은
장노출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셔터가 찰칵한테 걸리는 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8시간 동안 도시의 이미지들을 포착하면서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건물의 이미지들은 남고 움직이게 되는 도시의 사람들, 그 다음에 택시 같은 차, 이런 이미지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타임스퀘어에서는 낮과 밤 24시간 동안에 사람이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는데요. 장노출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도시들을 항상 번화하는 모습들을 유령 도시처럼 만드는 풍경들을 보여주는 작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노출, 그 다음에 합성, 이런 것들을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마타의 사진들은 스테판 윌키스가 작년에 촬영을 한 코비드19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는 시리즈들에서 뭔가 유령도시 같은 느낌의 사진의 이미지와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비어져 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없었던 그 활기차고 번화한 모습들이 작년 1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스테판 윌키스 사진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우리가 두 취임식 사진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얼마 전 취임을 한 바이든의 취임식 사진이고요. 그 다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진들은 오바마의 취임식 사진이에요. 작가는 자신의 사진에 담을 수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순간들을 하나로 2013년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보이는 커다란 모니터를 통하여 사진이 촬영된 실제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이들과 기다리는 미셸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이 군중에게 인사를 하거나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대중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모습 등 작가가 포착한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작가가 어려운 점은 크레인 같은 굉장히 높은 리프트를 타고 공중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람등과 같은 거에 촬영 현장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걸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수평선 라인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1800장의 사진, 지금 버락 오바마의 사진에서는 1800장의 사진을 촬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러니까 셔터를 누를 때마다 바닥에 그러니까 테이프로 발을 고정하고 촬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사크레케르 셀피라고 작가가 부르는 사진인데요. 작가는 대성당 상공에서 1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촬영을 하면서 대성당을 관람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관찰한 풍경 속의 사람들은 혹은 관광객은 대성당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대성당까지 걸어 올라가 바로 사진을 대성당을 배경으로 찍고 떠나버리는 이런 광경들을 포착했다라고 해요. 이러한 포착의 순간들에서 작가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중요시했던 경험보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셀카, 그 다음에 찍은 사진들을
내가 경험을 기록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경험을 기록한 것들을 공유하는 행위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거는 국립공원 시리즈 작업 중에서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사진이에요. 탄자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인 세렝게티의 세로네라 중앙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호구역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작가는 이 국립공원의 사진을 촬영한 걸 준비하면서 매우 다양한 동물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에 굉장히 차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작가가 도착했을 때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동물들의 이주가 최고조에 다다르는 시기였고 5주 동안에 걸쳐서 기나긴 가뭄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물가를 찾는 광경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물 웅덩이 하나를 발견을 하고요. 모든 동물들이 같은 방식으로 물가를 찾아오는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작가는 사진에 담을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3일을 보냈고 촬영하는 날 목격했던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아우방주 같은 이미지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작가도 높은 상공에서 마주한 동물들의 모습들이 마치 성경의 한 풍경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촬영이 됐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수많은 종들의 동물들이 경쟁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물의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 부족으로 인한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이라는 자원을 동물들이 서로에게 투덜대지 않고 모두가 나눠야 할, 어떻게 보면 공유해야 할 방식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렝게티에서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협곡에서 찍은 사진들은 국립공원 시리즈 중의 일부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잠시 국립공원 시리즈의 연관된 이미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윌키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낮에서 밤으로 한 장의 사진 안에서 시간을 압축하고 시공간을 연속적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방식의 보기를 강조하는 사진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술과 기술이 함께 진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관점을 작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스테판 윌키스는 사진은 시간과 기억의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서술하여 우리가 세계로 향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창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합성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스테판 윌키스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디지털 콜라주 같은 이미지들, 그리고 주제, 컨셉들을 만들 때 지금 설명드린 작가의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